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효열 전문가입니다. 4월 벌써 이렇게 날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날이 벌써 좀 더워지는 그런 시간인데 주식시장에도 빠르게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4월 한 달이죠. 이번 주부터 4주간 제가 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지표 부분들, 뭐 기술적 지표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조화를 하시는데 이런 거 체크하시는 방법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올해 유망한 산업들 볼 수 있는 방법들, 또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첫 번째 시간 시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종목에, 기업에 좀 집중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시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아쉬웠던 그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업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들을 채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다 접근 방법으로 모두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일단 탑다운이라는 거는 시장을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또는 관심 있는 기업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지 시장을 먼저 보는 겁니다. 시장이 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걸 먼저 보고, 만약에 시장이 강한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또 핵심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산업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보는 방법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 되고요. 그다음 보통업 방식이라는 거는 일단 기업을 먼저 보는 거죠. 시장이 어떻든 간에 기업을 나는 먼저 보겠다. 시장이 빠지던 상승하건 간에, 물론 그렇죠. 기업이 상승을 하면 내가 선택한 매수한 기업이 상승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업 방식 두 가지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다 있는데요. 다만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확률적으로는 시장이 강세를 띌 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시장이 상승할 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확률적으로 투자금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과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부터 먼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시를 또 먼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카카오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카카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차트의 주봉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월봉을 보셔도 되고요. 주봉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해 있죠. 과거 작년 한 6월서부터 계속 조정을 좀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시장의 경우도 작년 6월경서부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시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시장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장을 보면 시장의 경우,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겠네요. 시장을 보면 작년 2020년이죠. 작년이 아니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작년 6월까지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다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2020년에 주가가 1500선 밑으로 빠졌다가 작년에 3300선까지, 그러니까 주가 지수 자체가 이제 더블이 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기간에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 시장이 좋죠. 시장이 강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주가 2600선대를 찍고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때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2019년까지 기다리셨다고 하면은 아마 대체적으로는 손실이 나셨을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물론 종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시장이 강하면 대부분의 종목이 오릅니다.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이 보시면 작년 상반기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 종목의 흐름을 잘 보시면
자, 보세요. 네, 보시면 2020년, 19년서부터 계속 올랐죠. 2019년도의 저점이 25,000원이었어요. 25,000원에서부터 작년 상반기 17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거의 한 10배는 아니지만 한 7, 8배 정도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시장이 상승을 할 때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유리하냐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보시면 작년 6월이죠. 상반기부터 주가가 계속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때 카카오가 만약에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투자를 14만 원대 뭐 이 정도 이상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10만 원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시장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을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코스피의 연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볼 때 이제 뭐 일봉 차트를 주로 보시잖아요. 일봉 보시고 뭐 주봉, 월봉 이렇게 보시는데 연봉 차트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봉 차트를 보면요. 이게 지금 2002년 월드컵 할 때죠. 2002년서부터 올해까지 하면 이제 20년이거든요. 20년 동안의 주가 봉 하나가 그러니까 1년인 거죠. 보면은 20년 동안 추세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2008년도에도 위기가 있었고 2011년 계속해서 주가가 좀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또 비근한 예로 2020년에도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락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 연봉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 추세를 깬 적이 없어요. 네, 보시면 20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02년에 주식을 사셔가지고 20년을 기다리셨다면 정말 한 번도 손해를 안 보고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일봉 차트를 보든 뭐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빠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등락이 심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연봉 차트의 추세를 보면 20년 동안 계속 추세가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의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거든요.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추세선을 보시면 그어놨는데 만약에 주가가 지금 2,700대인데 지금 추세선상 연봉상으로 보면 이 정도 수준이죠. 2,300선 수준. 이 정도 내려오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네, 사셔야 되겠죠. 지금 추세상으로 보면 20년 내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네,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다면 주식을 사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코스피 연봉으로 봤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께 느끼실 때 3,300 찍고서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뭐 안 좋은 뉴스도 많고 지금 현재.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코스피의 연봉 차트를 보면 사실 별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연봉 차트를 보면 시장이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식 투자가 장기 투자, 우리가 오래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래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뭐 개별 기업의 주가를 보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시는데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내려오면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20년간 추세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이나 또 기업들의 주가를 볼 때요, 이 차트를 보실 때 여러 차트를 보시는 게 좋아요. 연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시고 주봉, 일봉을 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까랑은 좀 흐름이 좀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면 이제 큰 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큰 그림은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월봉을 보면 뭔가 변화가 많은 것 같죠. 이 보시면 2012년도부터 10년간의 흐름인데요. 월봉을 보시면 이 별로 상승을 했나 싶을 정도로 횡보 기간도 좀 길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에 1500선도 한번 깼었고요. 최근에 급등했다가 차트 보시면 이제 주가가 또 최근에는 조정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굉장히 또 흐름이 좀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하실 때, 특히 기술적인 분석을 하실 때는 기간을 다르게 둬서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을 모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보시면 이 작년 상반기부터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최선을 그어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조정 양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봉 차트도 한번 띄워드려 봤습니다. 주봉 차트도 한번 보시죠. 네, 주봉 차트도 보시면 또 아까랑은 다르죠. 예, 월봉 차트랑은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흐름을 보면 상반기부터 추세적인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금 3,300선에서 고점을 찍었던 증시가 3,000선에서 한번 하락을 좀 조정을 좀 받고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았었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 좋은데 한번 더 떨어졌죠. 최근에 2,600선까지 올해 들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받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현재 흐름상으로는 추세가 조정인 거죠. 주가 흐름이 최근에 반등은 좋지만 큰 그림에서 주봉 차트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조정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시장 속에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니까 또 흐름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일봉,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달라요. 다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큰 기간 순으로 해서 흐름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봉을 봤을 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이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월봉이나 주봉을 보시면서 기간적으로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이걸 판단하시면 굉장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좀 달라졌죠. 이게 이제 올 들어서 3,000선에서부터 빠진 상황이었는데요. 흐름 보시면 3,000선에서 시작을 해서 1월 말에 주가가 2,600을 한번 깼습니다.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2,600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흐름이 다르죠. 과거하고는. 지난 2월, 3월하고는 다른 게 2월 같은 경우,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21선이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했죠, 굉장히. 흐름이 약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21선 위로 안착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들어서는 여러 날 동안 지금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반등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연봉이나 주봉에서 보신 것보다는 또 전혀 확연한 또 흐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장황하게 차트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을 좀 드렸는데 그건 그만큼 현재 내가 처한 시장, 주식시장의 위치나 흐름이 어떤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장이 약하면 대부분 약세다라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나 확률상으로 보면 시장이 약하면 수익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죠. 시장이 뭐 바닥에서부터 계속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너무 수익률이 좋았는데 작년 상반기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수익률이 조금 저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계속 좀 오랫동안 기다리는 상황이 펼쳐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약하면 대체적으로는 수익률 관리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시장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분이 대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속한 시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장의 투자 비중을 좀 고민을 해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약하면
투자 비중이나 종목 수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관리에 수월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 나는 장기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빠질 때마다 삼성전자를 사모은다라든가,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사실 투자 수익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비중이라든가 종목 수를 적절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전략도 물론 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맞서지 말고 시장이 약세일 때는 투자 비중이라든가 또 종목 수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앞서 제가 시장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업종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면은 조정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확연하게 좀 흐름이 보이니까요. 자, 보면은 작년 상반기부터 주가가 조정이었잖아요. 대체적으로 다른 업종은 어땠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조정이었는데 다른 업종으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네, 다른 업종, 음식료부터 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하고 비슷하죠.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섬유유복은 좀 달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조금 포인트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시장은 약한데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가끔씩은 있거든요. 섬유유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정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추세가 좀 강했고요. 종이목재, 화학 마찬가지죠. 그다음 의약품, 그다음에 비철금속, 철강, 기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보시면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주가의 조정 흐름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나온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봐서 그런데요. 주봉이나 일봉으로 보시면 그 흐름이 조금 더 확연히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은 전체적인 업종은 대체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약하면 사실은 수익을 내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약할 때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이나 종목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나 종목을 적절히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관리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시장을 잘 체크하자는 말씀을 이제 주로 드렸는데, 그러면 케이스마다 어떻게 우리가 전략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시장이 강할 때입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얘기죠.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사실 내가 특별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대체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면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땐 투자 비중을 확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2,700선 정도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800을 돌파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체크가 된다. 3,000도 넘어가고 확실하게 추세가 상승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투자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그죠?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추세 상승을 보였을 때 주가는 쉼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대응이 가능한 것이 이제 시장이 강할 때죠.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월봉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트로 보니까 명확히 좀 안 나오는 흐름이 있는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016년도서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16년에 주가가 지금 이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3만 원대였죠. 3만 원대에서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2년 정도가 되죠. 기간으로 보면 2016년서부터 2017년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흐름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기보다 소위 말하는 바이앤홀딩이죠.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가 있어요. 시장이 약세를 보이거나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죠. 자, 이런 구간 2018년에서
2020년 초반까지 그때 흐름을 보면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그 초반에 한 6만 원 근처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면 2년 내내 주가 흐름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박스권을 그리거나 상승하지 못할 때는 재미가 없는 거죠. 네,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따라서 굉장히 전략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2020년 주가가 상승했을 때 보시면 주가가 5만 원대 수준이었죠. 평균이었다가 작년에 고점을 아시겠지만 이제 9만 원대 중반까지 찍었습니다. 거의 10만 원 가까이 찍었죠. 그래서 수익률이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한 100% 정도 수익률이 나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특히 시장이 강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주 매매를 할 필요 없이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때는 여러분이 투자를 확대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약할 때 한번 보죠. 자, 시장이 강할 땐 그런데, 자, 시장이 약할 때는 반대죠. 시장이 약할 때는 투자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시장이 약한데 계속 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역시 추세적으로 같이 하락합니다. 대부분의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도 물론 있죠. 업종도 있고요. 예,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종목, 10중에 뭐 7, 8종목들은 대부분 주가 흐름이 시장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는 투자 비중을 아예 줄이시거나,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거죠. 현금을 좀 늘리시거나 또는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이때 보통 이제 트레이더들이나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데 변동성 매매라고 하죠. 예, 낮을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들이 유효한 시장이 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속한 주식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체 투자 전략이 유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시장을 떠나는 거죠. 다른 시장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체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 시장이 약할 때는 이러한 전략들을 피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카카오,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이건 월봉이고요.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2019년 저점에서부터 2021년 작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쉼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점이 13만 5천 원에서 고가가 4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트레이딩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계속 보유를 하셨다면 중간에 물론 쉬는 구간이 있었을 겁니다. 중간에 잠깐 쉬는 구간이 있긴 하겠지만 시장이 상승이다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강할 때는 트레이딩보다는 바이앤홀딩, 그 다음에 수익률 극대화 전략, 또 투자 비중 확대하는 이런 전략들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최근 흐름은 좀 다르죠. 최근의 주가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도 있고요.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반대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계속 상승할 것 같아서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게 40만 원이죠. 40만 원에 사셨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33만 원이니까 지금 한 20% 가까이 손실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는 사실 매수하고 나서 손실을 볼 확률이 굉장히 큰 겁니다. 대형주들의 경우 특히나 시장 흐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할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갖고 계셨다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이 확인되는 이런 시간들, 작년 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에서 연말 수준. 이런 추세 하락이 확인됐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최근 저점을 좀 확인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뭐 이런 전략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시장의 흐름이 종목 흐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때하고 약할 때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이제 삼성전자 월봉 차트가 잠깐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역시 추세 상승할 때는 매매보다는 바이홀딩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박스권을 보이거나 하락할 때는 트레이딩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은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약간 약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는 물론 조금 다른 측면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흐름하고 동일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연봉 차트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등을 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추세 상승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저점일 때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이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통해서도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하고 더불어서 장기 우상향을 보였던 부분을 아까 처음에 코스피 연봉 차트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상장 폐지가 생각지도 않은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기업군이라 하더라도 어떤 큰 이슈에 휘말렸다든지 또는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졌든지 하면서 망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뭐 비근한 예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생겨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 기업이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업 투자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어려운데 다만 시장 같은 경우는 없어지기가 어렵죠. 코스피 증시가 당장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사라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시장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20년 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장을 직접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ETF 같은 상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투자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장을 직접 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거에 예를 한번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과거에 현대중공업이었죠.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사실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굉장히 우량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한국조선해양의 지금 10년이죠? 10년 동안의 차트를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1년도를 보시면 이게 최고가 50만 원을 찍고서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받았죠. 5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주가가 40%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하시고 지금까지 주식은 장기 투자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10년 동안 보유를 하셨다면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은 8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86,000원. 거의 마이너스 한 70%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고 보유하셨을 때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한국조선해양이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업, 종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코스피 200 우량주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흐름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또 업황에 따라서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의 또 연봉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추종 ETF, 그러니까 ETF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ETF는 쉽게 말하면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시장에서 만든 거죠. 펀드처럼 만든 겁니다. 펀드는 여러분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가입을 하시고 매월 불입을 하셔야 되지만 ETF는 주식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의 연봉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인데요. 펀드라고 할 수 있죠. 자, 20년 동안의 흐름 볼게요. 코덱스 200이라는 ETF를 여러분이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2002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2010년 후 2012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400%의 수익률이 난 거죠. 사실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지만 400%면 대단한 거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2002년에 여러분 1억 원을 코덱스 200이라는 인덱스 펀드라고 할 수 있죠. ETF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10년 후에 투자금은 1억에서 4억이 됩니다. 그죠? 그만큼 큰 수익률을 좀 보일 수 있는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꾸준히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코덱스 200의 경우도 사실 매수하시고 그냥 신경 안 쓰시고 보유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2002년에 투자하셨으면 2012년에는 수익률이 400%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하실 때 시장을 사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장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또 최근의 주가를 보면요. 최근엔 주가가 코덱스 200의 주가가 한 4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20년 내내 보유하셨다 그러면 또 수익률이 800%가 되는 거죠. 만약에 20년 전에 1억 원을 넣으셨다면 지금 8억 원 정도가 돼 있었을 겁니다. 큰 돈인데, 큰 돈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장기 투자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녀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어린 자녀 20년 동안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 이런 수익률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왜 합니까? 사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목을 사든 시장을 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수익만 나면 되는 거죠. 근데 시장에 투자하셨을 때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생각 안 하더라도 시장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시장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도 이제 시장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앞서 이제 ETF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러면은 뭐 투자 대안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해외 증시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ETF가 생기면서 이게 가능해졌는데요. 지금 물론 미국이나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지금은 많이 증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ETF를 통해서도 쉽게 미국 증시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업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 업종을 좀 사고 싶다. 예를 들어 난 반도체 업종이 사고 싶어. 아니면 나는 2차 전지 업종이 사고 싶다. 아니면 나는 게임 업종을 좀 사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종에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종목을 고르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도체 종목을 사더라도 대형주를 사느냐 소형주를 사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흐름이 다릅니다. 어떤 종목을 사는데 어떤 거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승을 하는 반면에 다른 업종 별로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업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테마 ETF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런 테마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거는 뭐 사실 업종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테마들이 있거든요. 이런 테마에 대해서도 ETF들이 속속 상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도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약했을 때의 대안이에요. 시장이 약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했을 때 또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같은 상품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마 가장 최근에 핫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제 니켈이라든가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팔라듐 뭐 이런 가격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관련된 원자재 ETF도 있고 ETN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거래 금액이 한 두세 배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뭐 유가도 마찬가지죠. 기름값도 사실 최근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유가 ETF 이런 쪽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가 주식시장의 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라든가 업종이라든가 또 해외 증시 이런 쪽에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은 사실 그 자산운용사마다 뭐 코덱스라든지 타이거라든지 뭐 아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고요.
그 종목이 속한 기초자산이 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ETF도 최근 들어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미국 증시만큼 핫한 사실은 종목이 없죠. 한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미국 증시 차트죠. 자, 지금 다우존스 차트고요. 아까 말씀드린 S&P 500을 한번 볼게요. S&P 500의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좀 보시면 지금 한눈에도 좀 보이시겠습니다만 네, 조금 길게 나오는데요. 자, S&P 500 같은 경우에 조정이 있었나요? S&P 500 지수를 보니까 지금 약간 조정을 보였던 때가 그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났던 2008년이거든요. 요때 한번 급락이 있었어요. 요때 말고는 지금 이게 몇 년이죠? 2008년 이후 지금 주가를 보면은 10년이 넘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S&P 500이 한 번도 크게 하락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그 코로나 팬데믹 같이 빠졌죠.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잠깐 조정받은, 이건 사실 조정이죠. 하락이 아니고 큰 추세 흐름상에서 보면 이평선들을 완전히 하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십몇 년 이상을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S&P 500에 여러분 직접 투자를 했거나 그때는 ETF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S&P 500에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 이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2010년 때가 1000포인트 때거든요. 한 15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45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만 해도 여기도 한 300% 정도, 10년에 300%의 수익률이에요. 네, 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 증시가 가장 세계를 선도하는 사실은 증시이기도 하고요. 안정성 면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사실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 다시 화면을 좀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 네, S&P 500에 투자하는 ETF도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S&P 500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S&P 500이라는 미국 증시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보였죠.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뭐 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이홀딩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추세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한 흐름에서는 굳이 뭐 매매를 자주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렸죠. 들고 계셨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또 나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약간 눌리면서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또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증시를 즐겨 보시거나 또 안정성 면에서 내가 미국 증시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우리 증시 시장에서 투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이제 업종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HTS나 이런 데서 이제 ETF나 ETN 쪽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세를 한번 보시면 그 종목 중에 이런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를 나는 한 10년, 뭐 5년, 10년 투자할 거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대체로는 추세 흐름이 좀 비슷해요. 커플링이 되고 있지만 디커플링 될 때가 많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건 또 더 많이 올랐죠.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게 10년 전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랑 좀 비슷하거든요. 한 2,8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얼마냐면 14,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 500%? 그렇죠? 한 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 500%란 얘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정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추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수익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주가가 박스피였죠. 2,00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또 아직은 2,000포인트대거든요. 2,700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면은 한 30, 40% 정도 되지만 미국 증시는 300%, 400%가 됐다는 얘기죠. 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해외 증시 투자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투자하시면서 꼭 체크하실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 업종 ETF입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해외 증시하고 해외 업종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나라 투자 부분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업종이.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내가 만약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 2019년부터 상승할 때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아마 2차 전지일 겁니다.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상승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미래 산업이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2차 전지가 3,300포인트에서 많이 빠져서 나는 2차 전지를 한번 사고 싶은데 뭘 살까 고민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보면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밸류가 굉장히 높거든요. 워낙 좀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될지, 뭐 LNF를 사야 될지, 뭐 첨보를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조금 망설이시는 투자자들 또는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2차 전지 업종 ETF로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알면, 시장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알면 투자 상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ETF를 보시면 최근에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2차 전지 ETF도 주가가 수익률이 한 10%가 넘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17,000원대 갔다가 지금 20,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업종이 반등하는 게 눈에는 보이는데 종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2차 전지 업종 ETF를 매수하시면 수익률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업종 ETF 같은 경우는 시장 그 지수 ETF하고 마찬가지로 좋은 점이 뭐냐면 시장이나 업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망할 염려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2차 전지를 선택했더라도 그 중에서 너무나 리스키한 종목을 투자하셨다가 만약에 기업이 상장 폐지가 당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종 ETF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종목을 선택했는데 이 종목은 가는데 내가 산 종목 별로 안 가요. 횡보하거나 지지부진해요. 굉장히 억울하죠. 사실 그럴 때 업종 ETF를 선택하시면 뭐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ETF도 있다라는 부분.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건설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업종의 ETF가 현재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장만 아시면 또는 시장에 그동안 관심 많이 기울이셨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투자 대안들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번에 이제 테마 쪽이죠. 사실 메타버스가 이제 테마, 사실 업종은 아니죠. 메타버스라는 것도 가상세계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제 뭐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미래의 큰 산업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메타버스 ETF를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을 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기업 네이버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거기에 속한 뭐 AR 기기, VR 기기, 또 시스템 업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실 ETF, 메타버스를 추정하는 ETF는 굉장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역시나 최근에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에서 내가 어떤 업종을 굉장히 많이 빠지거나 메리트가 생겨서 사고 싶다라고 하실 때, 특히나 종목을 물론 사시면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종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시장에 좋은 상품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시장에서 꼭 체크하실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관련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시장을 뭘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환율, 그 다음에 뭐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원자재 동향, 그다음에 해외 증시의 흐름, 이렇게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부분 하시는 투자자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수하고 흐름하고 반대로 좀 가고 있어요. 지금 딱 화면을 잘 배치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2019년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그때 보시면 환율이 지금하고 비슷해요. 한 12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급락을 하면서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보시는 코스피 차트는 반대죠. 정반대로 급등을 했어요. 환율은 하락하고 주가는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커플링이 돼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죠.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체크하시고 조금 예측하실 때 환율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00원에서 이렇게 급락을 해서 1100원까지 간다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반대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아, 환율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구나. 환율이 반등하면 시장은 하락합니다. 대체적으로. 뭐 거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이제 환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1년 들어서 서서히 바닥을 찍고 환율이 계속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반기 2021년 6월, 7월부터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기 시작합니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121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1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향후에 환율에 따라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지금 1200원이었는데 다시 흐름을 하락으로 확실하게 추세를 가져가요. 과거에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환율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1200원 이하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개연성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환율은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율도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동향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보시면 개인들이 12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5조 8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6조 7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시의 큰 손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반대로 역으로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팔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을 4월 증시를 보니까 계속 조금씩 사들어가기 시작해요.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을 예측하고 시장의 방향을 약간 읽을 수가 있다라 그러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또는 기업이나 종목에 투자하셔도 시장이 상승한다면 아까 뭐 전에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바뀌었던 부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개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보시면 주가가 급등할 때 외국인들이 사기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개인이나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죠. 유가가 최근에 $100를 넘어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말이 나오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관계에서도 유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가 동향도 시간 되실 때 체크해 보시면 HTS에 편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투자 정보에 보시면 유가의 흐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끔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동향인데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죠. 해외 증시,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증시하고 커플링이 많이 되죠. 흐름 추세 자체는 등락폭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 흐름은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꺾이는지 또는 지금 보시면 이게 다우지수의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다우지수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 또는 지선 부분에서 반등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해외 증시 차트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시장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시장이 강하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면 사실은 투자해놓고 조금 눌린다 그래도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과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2020년에서 2021년 증시를 보시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강하면 어려울 게 없는데 시장이 약했을 때가 문제죠. 시장이 약했을 때 우리가 대체 상품을 어떻게 발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증시라든가 원자재 상품은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죠.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ETF 이런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시장이 약할 때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약세일 때는 반대로 강한 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약한데 오르는 업종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빠지죠. 시장이 약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를 투자하면 7, 8개는 빠집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는 한두 개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반대로 업종 말고 또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 또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2700선에서 상승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다시 또 밀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죠? 시장하고 반대로 상승하거나 강하게 가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체크하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간략 기회를 보여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원자재 쪽에서 뭐 예를 보여드렸던 건데 이건 이제 니켈의 동향입니다. 니켈이 급등했을 때 선물 동향을 한번 보시면 니켈 선물 같은 경우도 따라서 급등했어요. 최근 다시 안정화되면서 내려왔지만 니켈 선물 ETF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단기간에 뭐 한 100% 이상 수익률을 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동향을 아까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러한 동향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원자재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니켈 인버스 ETF인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2X 같은 상품도 나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쓴다든가 뭐 이러한 상품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급락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상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니켈 선물 인버스는 반대죠.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반대로 이제 흐름이 나오는 인버스 ETF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가 선물 ETF인데 아무래도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를 사실 과거에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 과거에 급락, 코로나 팬데믹 때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갔었죠.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상승 흐름을 타는 초입에 아마 투자하셨다면 원자재 유가에 투자하셨다면 또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인버스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버스는 반대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상품이 되겠죠.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하고 반대로 상승하는 기업들의 투자라는 예입니다. LG 이노텍의 차트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증시가 빠졌는데 반대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에 투자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도 보면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일산업의 차트도 한번 제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짧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찾으시면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하고 반대로 강한 흐름의 종목을 사신다면 사실 걱정이 없죠. 추세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이 더 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시장하고 반대로 상승하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PCB 업종 같은 경우죠. 요즘은 이제 플립칩이라 그래서 뭐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의 차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작년 하반기에 조정을 받은 것과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여러분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면 사실 걱정이 좀 없으셨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강조로는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강한지 약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업의 주가 차트 흐름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바이앤홀딩 전략 유리하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트레이딩도 고려를 하셔라. 그다음에 환율이나 수급 원자재, 해외 증시를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시장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약할 때 원자재라든가 대체 상품 꼭 확인하시면 투자 대안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약할 때 증시에 투자를 하신다면 시장과 반대로 강한 업종과 종목을 체크하셔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그만큼 면밀히 관찰하시면 사실 먹을 수 있는 수익의 기회는 굉장히 많다는 부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장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장에 관련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